안녕하십니까. 제가 동영상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폴그룹 건축감독회사의 대표 조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는 이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은 건축주분들이 고통 속에 빠지시고 괴로워하시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너무 많이 보셨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건축 상식들, 지식들을 우리 건축주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이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건축주분들이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조금 더 유리한 방향에서 건축과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하고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하나하나씩 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첫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얼굴을 캠코더를 가지고 이 얼굴을 촬영을 하면서 동영상을 몇 번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었는데 안 돼요. 자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카메라에 내 얼굴만 비치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석 달을 고생을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자꾸 시간은 가고 이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한 내 취지는 어디 가고 없고,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제 얼굴이 없이 그냥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얼굴이 중요한가요? 뭐 방송의 내용만, 그리고 이 강의하는 내용만 좀 충실하면 우리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얼굴 없이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죄송하지만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는 이 목적은 건축주들의 어떤 손실을 완화하고 또는 금전적 손실을 끼치지 않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공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들 하십니다. 특히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가로 수주를 해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는 시공회사들이 보시면 아주 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어떤 느껴왔던 것들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저에게 좀 이렇게 어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것보다도 이 좀 제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제 얼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제가 댓글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폴그룹이라는 저를 약간 설명하자면 저는 폴그룹이라는 건축 감독 회사, 좀 생소하시죠? 건축 감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조 감독입니다. 이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리고 여유가 되면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력을 잠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이력은 설계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이 칠판이 서는 것이 익숙지 않아가지고 좀 15년 정도 되고, 시공 경력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설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시공도 경험을 하고, 인테리어도 직접 제가 함으로 해서 젊었을 때 함으로 해서
좀 이 건축적인 지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할 때 주요 프로젝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땡땡이 병원 지하 2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청수는 5층밖에 안 해도 이 연면적이 조금 큽니다. 연면적이. 이것도 설계했고, 그 다음에 뭐 땡땡이 대구도시개발공사라고 지하 3층에 지상 7층짜리 요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관공서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땡땡땡 스포츠 센터라고 해서 지하 4층에 지상 8층짜리 이 종합 스포츠 센터인데, 이 안에는 골프 연습장도 들어가 있고 수영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내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실내 스키장까지도 넣으려고 했었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컸던 이 프로젝트였는데, 이런 기타 등등들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뭐 시공 경력은 그 주요 프로젝트가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뭐 병원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한정식집 그리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와 시공과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건축 감독 생활을 한 4년 정도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면서 했던 거는 어, 뭐, 교회 교육관, 이 교회 건축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건축은 추후에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교회는 이 시공업자들의 그냥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실제로 목사님과 장로들이 있다고 하지만 건축을 시작하면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의 시공회사의 사람들이, 이 시공회사들이 아주 쉽게 봅니다. 아주 쉽게 교회 건축을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저렴하게 최저가로 들어와서 설계 변경을 거쳐서 한 40% 정도의 설계정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그 규모로 만들어 버려서 시공회사들이 많은 어떤 이득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많은 이득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 형태는 건물을 짓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뭐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근데 이 교회 교육관을 제가 감독을 하면서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죠. 공사비는 약 한 50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 한 15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80억에서 한 90억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한 2, 3년 전에 땡땡땡 호텔 신축 건물을 제가 감독을 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짜리 호텔인데, 지하 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1층은 건생입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건생이고 7층, 8층, 9층, 10층 요 4개 층만 호텔로 했는데, 이거 총 공사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좀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부분을 감독으로서 이 설계 검토, 계약, 또는 시공사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시공사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 감리 감독, 또 시공 감독 등을 해서 설계 한 2년 한 2개월 정도 걸렸는 이 공사인데, 이 설계비 20억 중에 200억 정도 되는 공사비 중에
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가 없었다고요. 도리어 저희들이 공사비를 더 받아냈죠. 그리고 이 공사의 감독에 대한 거는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시공비를 아꼈으며 어떻게 시공사를 컨트롤을 하고 감리를 감독을 했는지를 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뭐 제 경력은 뭐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본권으로 넘어가입시다. 자, 폴그룹에서 하는 일, 특히 뭐 폴그룹의 조감독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보통 설계사무소의 도면을 재검토합니다. 왜 재검토를 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시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시죠. 근데 설계를 하실 때 우리 건축주분들 조금 뭐 저한테 지적질을 좀 당해야 되는 것이, 설계를 하실 때 뭐 제일 먼저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이 설계사무소의 어떤 능력, 어떤 설계사무소의 경력, 그리고 어떤 설계사무소가 내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거를 잘 설계를 해줄 것이냐를 먼저 따지십니까? 아니면 설계비 얼마 하노? 이거부터 따지십니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통의 건축주들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의 건축주 중에서 한 98명 정도가 설계? 이거 뭐 그냥 종이에다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쪽 어떤 설계사무소든 저쪽 설계사무소든 똑같이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A, B, C 설계사무소 한 3군데 4군데를 방문해서 설계비가 제일 저렴한 설계비가 제일 미안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일 저렴한 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합니다. 이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견적을 내는 이거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평당 설계비가 20만원 이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10만원 정도 하죠. 요즘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 8만원? 8만원도 적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또는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5만원. 5만원. 밑으로. 이렇게 저가로 해주는 설계사무소를 딱 골라 갑니다. 자,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보통 10만원에서 한 15만원 또는 20만원 정도 평당 받아야 되는 설계비를 건축주가 이야기를 해서 좀 깎아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터무니없이 5만원에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설계사무실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는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왜 해주겠어요? 퀄리티가 떨어지고 엄청나게 이 설계 도면이 부실한데 이거를 10만원, 15만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해줄 설계 도서를 5만원에 누가 해주겠습니까? 자, 근데 덜렁 5만원 해주겠다, 뭐 6만원 해주겠다, 아니면 뭐 3만원, 4만원 해주겠다 라고 하는 설계사무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계사무소장한테 내가 또 이렇게 지적질을 안 당하겠습니까마는, 그 설계사무소 100%가 부적절한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한다. 그럼 이 설계도서가 적정하게 나오려고 하면 시방서 뺍니다. 특히 시방서, 표준 시방서, 이런 시방서 빼고 도면만 이야기합니다. 도면만 이야기했을 때 약 이 몇 장 정도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40장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40장. 요거는 평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면도, 그죠? 단면 상세도, 그리고 세부 디테일,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면 40장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도면이 40장 이상이. 근데 안 그렇죠. 대부분 다들이 평면도 그냥 하나 내고 주단면도 하나 내고 끝입니다. 이런 부실한 도면을 내는데 건축주는 몰라요.
이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설계 도면이 과연 시공회사가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몰라요.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계사무소를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고 건축주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잘 나오면 그만큼 나중에 시공 현장에서의 설계비 정감이 없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정이. 근데 대부분 다 설계들이 못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으로 다 추가가 됩니다. 이거 만약에 설계도서에서 누락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공회사에서 돈을 안 받고 해주겠습니까? 근데 해야 돼요. 뭐 설계에서 누락됐다고 해가지고 이거 시공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뭡니까? 이 기존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서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면 우리가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줘야 되죠. 근데 설계도서에 누락대가 있는 부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시공을 해두려면 시공회사에서는 다 정액으로 받겠죠. 그래서 저렴한 그리고 싼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시는 건축주분들은 무조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에서 70%까지 시공비가 정의됩니다. 거짓말인 줄 아시죠? 경험해 보시면 100%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시공사들이요, 보통 한 50억 미만의 시공사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갖다가는 감내해가면서 손해까지 봐가면서 시공해줄 시공회사 대표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먼저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읽어보면 설계사무소 저렴하게 설계된 도면은 시공상에 많은 하자를 발생시켜 건축주에게 추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증액의 우려가 100%입니다. 이 내용 이야기했죠.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설계사무소에서 잠깐 죄송합니다. 카톡이 자꾸 들어오네요. 끄야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해야겠다. 예. 죄송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도면을 일단은 제가 검토를 합니다. 첫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도면을 검토해서 설계가 과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잘못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건축사와 협의를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내용들이 과한 설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써왔던 일반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자, 만약에 바닥에다가 나는 계단을 별로 이용 안 해요. 계단을 별로 이용 안 하는데 우리 보통 계단을 이용 안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뭐 돌로 다 깔았다. 돌로. 근데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데 돌로 다 깔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돌이 좀 과한 설계라고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면 이거를 조금 저렴한 저 폴리싱 타일이나 안 그러면 그 디럭스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를 합니다. 설계를 변경시킨다고요. 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외장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복합 판넬을 붙인다든지 돌을 붙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뭐 징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외장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외장 재료가 굉장히 과한 설계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외장재에 대한 어떤 이 선택들을 조금 시공비가 적게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서 좋은 제품으로 뭔지를 다시 한번 더 건축주하고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계에서 이 수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설계가 정말 많습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램프가 1층에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까지가 뭐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는 상판으로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 디테일 이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요거 뚫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다 맞아요. 비를 뭐 공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비가 다 들어가가지고 우수가 막 진입이 되니까 이건 상당히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건 어차피 콘크리트 칠 때 같이 설계를 할 때 하면 이건 돈이 안 들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돈이 안 드는데 만약 이 부분들을 보이드 시키고 그냥 설계 도면대로 그냥 뻥 뚫어 놓고 시공을 하다가 추후에 이거 너무 많이 오픈돼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덮자. 뭐 콘크리트로 어이됐든 덮으면 추후에는 뭐가 됩니까? 설계비 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 건축주 편에 서서 도와드리겠습니까? 설계사무소 소장 안 해줍니다. 시공사 설계 검토 안 합니다. 그냥 집 짓다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설계 시공비 증액을 발생시켜서 공사비를 증액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사무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나중에 계속 겹쳐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설계사무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는 일이 여기 나오네요. 수정된 설계 도면에 의한 수정된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꼭 수정해야 됩니다. 의한 시공사 선정에 관여한다. 관여한다 하는 말이 조금 칠판에 적어놓고도 좀 이상한데, 뭐 선정 이 사람 하세요, 저 사람 하세요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제 어떤 뭐 친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건축주가 시공사에 대한 견적을 만약에 뭐 세 군데를 받으면 그 표지를 다 띄고 저한테 줍니다. 제가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공사가 만약 세 군데 A, B, C라는 시공사에서 견적서가 오면 그 견적서를 검토를 합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정말 일반 사람들은 시공사가 견적을 가져오면 평당 얼마 이게 중요하지. 평당 얼마 이것이 중요하지. 이 안에 내용을 안 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얼마나 이 건물 A 뭐라고 합시다. 우리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건물에 충실하게 견적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누가 검토합니까? 검토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검토해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 시공사가 어떤 시공사가 정말 충실하게 견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렇죠. 이 내용들을 알면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의 견적적인 내용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공사의 견적을 딱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신경 써서 견적을 뽑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이용해서 이 A, B, C사 중에 제가 이렇게 순위를 매겨줍니다. 뭐 A가 1번, C가 뭐 2번, B가 꼰띠, 이 꼰띠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면 건축주가 제가 드리는 어떤 이 정보를 가지고 시공회사를 만나서 시공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걸러졌죠. 설계사무소에서 만약에 혹시나 잘못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회사의 견적을 내는 부분도 일단은 막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걸러준 설계 도서를 가지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공사에서 견적을 냈는데 뭐 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대조하면서 시공사가 직접비가 뭡니까? 건물을 짓는데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직접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 같으면 건물 같으면
뭐 철근이 몇 톤 들어가는지, 그리고 콘크리트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말 순전히 이 공사의 설계 도면에 의해서 순전히 들어가야 될 공사비가 직접비입니다. 그럼 이 직접비의 투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관찰해 보면 직접비가 이렇게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잘못 뽑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지금 잘못됐죠. 왜냐하면 철근이 50톤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30톤 정도 넣는 거예요. 그럼 20톤은 어디 갑니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톤을 자기가 견적에서 뺐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단은 단가를 낮추고 나중에 어떻게 설계 변경을 시켜서 20톤을 집어넣겠다는 이야기. 건축주한테 돈을 또 돌라 했어. 그죠? 그래서 그거 다 막았죠? 그죠? 자, 여기 두 번째 단계까지만 오더라도, 두 번째 단계까지만 오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확 와닿죠? 예, 확 와닿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된, 시공사가 많이 선정됐습니다. A라는 회사로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A사와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제일 중요한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건축주가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는 시공사에서 가지고 온 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를 가지고 거기에 특기사항 뭐 건축주가 알고 있는 지식 내용대로 한 개, 두 개만 넣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라는 이 계약서가 건축주한테 유리할까요? 시공회사한테 유리할까요? 그 잘 모르시죠? 뭐 도급 계약서 다 안 똑같습니까?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도급 계약서는 어떻게 이 내용을 수정하고 이 특기사항을 더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사가 꼼짝을 할 수 없게 그리고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완성을 해야 되는 계약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 계약서를 정말로 잘 적어야 돼요. 근데 잘 적으려 하니까 건축주가 뭐가 압니까? 시공회사들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 도급 계약서를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시공사가 엉뚱한 시공을 정을 시켜서 뭐 설계비가 아니고 시공비를 뭐 20% 30% 해먹는 거 안 됩니다. 공사 중간에 수도시켜서 뭐 어떻게 엉뚱한 짓 하는 거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 사항들을 이 표준 도급 계약서를 제가 한 5년 정도 많이 이거 건축 감독을 하면서 바꾸고 해서 만들어 놨는 표준 도급 계약서로 저는 계약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얘네들이 가져온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를 제가 새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유리한, 그래 건축주에게 유리한 특기사항과 특약사항을 다 추가합니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공사 기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공회사가 일반 개인인 건축주를 얕잡아 봐서 중간에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엉뚱한 짓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에 공사하다가 수도패가 가버립니다. 어쩔 겁니까? 그리고 뭐 공사비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주세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준공할 때 도장을 안 찍어줘. 준공을 안 내주는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따로 이 표준 도급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다 오픈을 못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5년 정도 노하우가 있는 어떤 이 특기사항이라든지 특약사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뭐 맛배기로 한두 개 정도만 가르쳐 줘도 알려드려도 건축주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표준 도급 계약서를 제가 공사 완료, 새로 작성을 해서 향후 공사 완료 시까지 건축주가 유리한 상황에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일. 선정된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의해서 충실하게 시공하도록 감리와 설계사무소 등을 잘 활용하여 공사 완공하는 날까지 시공사를 관리 감독합니다. 자, 이제 이 감리 나왔습니다. 감리.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통은 이 감리가 뭐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회사를 관리 감독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이 뭐 폴그룹이라는 뭐 감독, 이런 감독하는 일들이 감리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 뭐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감리. 자, 설계비 얼마 주고 했죠? 저렴하게 했죠? 뭐, 설계비를 많이 줬다고 칩시다. 뭐, 그렇더라도, 이 감리라는 거는, 보통 경력이 뭐 50억이 됐다. 아까 전에 제가 뭐 호텔 공사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데 보통 감리가 몇 년 차가 나가야 되는 줄 압니까? 한 특급 정도가 나가야 돼. 한 1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가도 시공회사한테 후달립니다. 왜? 설계 경력만 있지 시공 경력이 없으니까 시공사의 소장을 기술적으로 압도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보통 설계사무소 감리 5년차 미만으로 내보냅니다. 보통 뭐 한 2년차, 3년차 그렇게 내보냅니다. 안 그러면 설계사무소 직원이 없으면 소장이 직접 옵니다. 자, 소장이 직접 왔다고 칩시다. 이 공사를 꾸준히 관리하고 꾸준히 공사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열흘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체크가 되고 어떻게 이 감독이 됩니까? 그래서 감리가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감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주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감리를 믿고 공사를 하시면 이게 나중에 뭐 완전히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감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폴그룹에서 하는 일이 감리와 설계사무소 등을 잘 활용해서 공사가 완공하는 날까지 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은 비용의 발생과 거래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 감독하는 회사 CM 회사라고도 하죠. 이런 회사들한테 비용을 이렇게 맡기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뭐 A라는 회사에서 A라는 건축주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맡겨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뭐 월 4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월 400.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200억짜리 공사 최근에 뭐 했던 그런 호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껴준 돈 그리고 설계 수정하고 시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시공이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시공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재료들을 다 바꾸면서 거의 한 30억 정도를 아껴준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받는 것이. 근데 그렇지만 좀 뭐 조그만한 건물을 짓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설계 따로 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해줍니다. 그리고 표준 도구 계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건축주한테 그 내용을 그대로 그 건축사한테 이제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서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하면 그 건축 설계사무소와 연락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전해줘서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수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표준도구 계약서를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표준도구 계약서를 제가 작성을 해 드립니다. 요까지가 제가 전체적으로 다 감독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표준도구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요 일까지 따로 떼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까지 여기까지 제가 폴그룹 건축 폴그룹 건축 감독 회사에서 저희 약간의 경력과 약간의 이력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제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감독관을 둬야 되고 왜 이 설계 도면을 검토해야 되고 이런 건축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공서를 짓거나 관공서와 개인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 건축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려운 것이 아닌데 건축주들은 누구한테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건축이 꼬이고 건축 시공이 꼬이고 인테리어를 하면 고통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건축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